국가기록원이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로 설립된 지 48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를 수장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개방형 주기로 처음 공모한 국가기록원장에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임명되면서 국가기록원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앞으로의 과제와 혁신 방향은 무엇인지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에게 직접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가기록원이 행정안전부 소속이죠. 네. 먼저 이 국가기록원의 핵심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예, 국가기록원은 일단 2개의 법에 근거해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하고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하고요. 주요 기능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행정기관, 청와대까지 포함해서요. 각급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의 어떤 생산과 관리 전반에 걸친 정책을 만드는 기능,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입법, 사법, 행정부까지 다 포함. 저희 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록관리 대상으로 지도 감독하는 기관은 입법, 사법, 행정부와 청와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500여 기관 정도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록을 생산하는, 생산해서 등록하고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책무를 맡고 있는 게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기록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보존하여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록물들이 연구, 보존, 대상 기록물들을 저희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생산기관에서의 활용이 끝난 다음에 이관을 받아서 정리하고 등록하고 기술하고 해서 국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그게 이제 하나의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3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48년 만에 국가기록원장이 이제 민간 전문가가 임명되기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또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그 전까지 어떻게 이제 민간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오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도서관 사서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문헌정보학으로 학부와 석사를 하고 대학도서관에서 일하다가 뜻한 바 있어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까지 마쳤고요. 돌아와서도 문헌정보학을 계속 공부할 예정이었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기록관리 연구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게 됐어요. 처음 하는 분야였긴 했지만 한 6, 7개월 하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로 연구가 재밌었고요. 그리고 문헌정보학 분야하고 또 좀 다르게 기록관리학 하시는 분들 그 당시에 신생 분야여서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게 거의 매일 모여서 공부를 했거든요.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그 과정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하나만 하고 문헌정보학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았습니다. 남아서 계속 같이 연구하고 이러다가 2007년 정도에 이제 제가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돼서 사실은 강의는 계속 문헌정보를 했는데 강의 말고 연구나 대외 활동은 다 기록학 관련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전쯤부터는 기록학회 회장도 맡았고요. 지난 2년간 특히 기록이나 대통령 기록을 둘러싸고 굉장히 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가 원튼 원치 않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다 보니까 오늘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첫 민간 전문가 출신 수장인 만큼 많은 분들의 기대가 크시잖아요. 이 많은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서 지원을 해서 오긴 했지만 그 책임감의 무게가 정말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원할 때에도 용기를 냈었던 근거가 됐던 것이 저희 기록공동체라고 제가 흔히 부르는데요. 그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 숫자는 한 2,000명 되고 현장에서 지금 일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사람 숫자는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공동체인데 다른 어떤 전문가 공동체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끈끈하고 유대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첫 민간 전문직 원장이 되었지만 저 혼자 보냈다고 해서 맡기고 알아서 해라라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첫 민간 전문직 원장의 성패는 기록 공동체 전체의 성패이기도 하다라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역할은 그분들의 뜻을 최대한 더 많이 표현될 수 있게 하고 표현된 뜻 안에서 갈래를 타고 경중완급, 선후관계 잘 따져서 풀어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국가기록원장직의 이제 개방형 공모를 통해서 이제 네. 임명이 되셨는데 예. 처음으로 개방형 공모, 기록원장직의 개방형 공모가 이루어진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98년에 공공기록물법 통과되면서부터 기록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는데 네. 처음부터 이제 다른 기록관리 쪽으로 좀 앞선 나라들 저희가 주로 참고 많이 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내셔널 아카이브스의 수장이 전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대부분 종신직으로 수장 역할을 하시고 디 아키비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런 정도죠. 그래서 저희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전문성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직화하는 게 굉장히 선결 조건이라고 한 20여 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이게 좀 여의치가 않았는데 지난 특히 10년, 15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기록관리 기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졌던 것 같아요. 네. 또 전 10년 동안은 결국 행정직 원장님들이 이제 많이 애를 쓰셨는데 이게 이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실 분들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가시게 된 경우가 많았고 한 해에 3명의 원장님이 지나가셨을 정도로 임기가 짧아서 좀 지속적인 운영이 좀 어려웠던 측면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공유된 것도 개방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키비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명예로운 사실 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그 이름을 자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희한테는 큰 이름이에요. 디아키비스트라고 하는 이름은. 또 이제 평소에 원장님께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게 국가기록원의 방향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유형의 이제 국가기관들이 많은 국가기관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국가기록원도 국민과 정부의 신뢰가 없다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유형의 기관입니다. 그렇죠. 일단 기록을 생산하는 정부기관들, 또 정부기관에 일하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국가기록원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 기록들을 잘 관리하고 맡아줄 거라고 믿어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는 동기를 갖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기록을 생산해서 맡겨주겠어요. 그래서 독립성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뭐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력의 측면에서 그렇게 넘겨받은 기록 혹은 넘겨받기 전에 기록의 관리 단계에서 그 기록이 오랜 기간 동안 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진본인 성질을 유지하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낼 능력이 없다면 그 전문성이 없다면 또 어느 국민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30년 전에 저희가 이관받은 100년 전에 이관받은 원본입니다 하고 제출을 했을 때 그걸 국민들이 또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받지 않는다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유형의 기관이고 그 신뢰가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두 축이 건강하게 살아있지 않으면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국가기록원장 지금 이제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혁신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민간개방직이라고 하는 게 이 고위급의 자리 하나가 민간개방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쉬운 결정이 아닌데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국가기록원의 혁신을 바라는 정부와 국민의 요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혁신 TF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국가기록원의 혁신, 또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혁신, 대통령 기록관리의 혁신 이렇게 3개 분야에 나누어서 수의와 토론을 이제 해왔습니다. 국가기록원 입장에서는 그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혁신 TF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넘겨받아서 혁신을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죠. 근데 이제 혁신하다라는 동사는 꿈꾸다, 공부하다, 열정을 갖다 같은 단어처럼 명령문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유형.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은 실천될 수 없는 유형의 행동을 담고 있는 동사죠. 결국 국가기록원의 구성원들이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이 혁신의 형패가 달려있는 부분이라 제가 맡게 될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가기록원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혁신하고 싶다. 제대로 된 국가기록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받겠다. 제대로 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신년사에서 호소를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또 저도 지켜보면서 또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지니까 그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 국가기록원이 이제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유치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국제적 협력과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인터내셔널 센터 포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ICDH라고 하는 유산센터 국제기구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한국에 유치가 되었죠. 국가기록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인 것은 맞고 그 배경에는 국가기록원뿐만 아니라 청주고인수여박물관이나 청주시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우리 정부나 또 국민이 또 다 그 기록유산 또 문화유산 등재 같은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또 기록에 관련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인이 많지 기록유산에 관계된 어떤 전문가들의 양성이라든지 국제적인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보고 아마 올해는 그 ICDH를 실제로 설립하기 위한 관계부처들과의 협의 또 어떤 활동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첫 발을 떼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인재들과 함께 또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 유관기관 또 국외기관들과 함께 좋은 어떤 협력 작업의 선례를 만들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국가기록원에는 이제 기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기록이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 생각하시는 기록, 이 기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하네요. 뭐 저는 특히 최근에 기록학을 가르치고 기록을 전문 분야로 선택하게 되면서 기록의 의미에 대해서 다른 저의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기록한다라고 하는 행위 안에는 반성, 성찰,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 오늘을 되돌아봄으로써 더 나은 오늘, 내일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살고 오늘처럼 또 내일도 살고 그날 그냥 저냥 살 거라면 기록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록한다는 행위에는 더 나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참 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뭔가를 또 다짐할 때, 목표를 세울 때 꼭 써서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대한. 예, 맞아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럼 이 기록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회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기록을 전공으로 해온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국민들이 기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잊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예, 그렇죠. 잊지 않겠다라는 뜻은 오늘 있었던 이 일을 잊지 않겠다.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다음번에는 다르도록 하겠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기록이 갖고 있는 성찰과 반성,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역시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록을 중시하는 사회는 앞으로 가고 싶은 사회, 더 나은 나라, 사람 살기 좋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 기록학의 전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투명한 사회. 기록할 수 없는 일은 사실은 좀 보일 수 없는 일들이죠. 투명한 사회, 또 책임 사회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각자가 자기 책임을 제대로 진다라는 뜻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 말해줄 수 없다면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기 위한 행위의 첫 번째는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설명 책임성이라는 accountability라는 단어예요. 자기가 실제로 행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남에게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그 기록을 남김으로써만 책임을 질 수 있다. 책임을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투명한 사회, 또 책임성이 있는 사회를 만들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중에라도, 지금은 유심히 보지 않겠지만 나중에라도 돌아보면 그 전말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다면 그 기록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내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선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신뢰 사회겠죠. 예. 네,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리고 신뢰 사회로 나아간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제 외부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기록 관리 체계를 계속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기록 관리 체계 현재 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10년 동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뭐 대통령 기록이나 지정 기록 관련하여서 법을 만들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법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저희는 이제 그걸 입법 불비의 사항들을 많이 발견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특히 국가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관리법, 공공기록물법은 20년이 되고 대통령기록법은 10년이 되는데요. 이 법들을 운영해 보면서 나타났던 그 불비한 상황들을 법과 제도로 완성해 나가는 내용의 작업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년 전에도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는 지금 이 시점에도 그 과제는 거의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과제 중에 하나가 공공 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는 과제입니다. 그동안도 기록을 많은 기관들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만들어서 등록하고 이관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관받은 기록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중요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뭐 기록을 하실 여유가 없으셨을지 아니면 하셨지만 등록을 못 하셨을지 혹은 아직도 업무상 활용을 하셔야 돼서 넘겨주시지 못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지금 뭐 혁신 TF에서도 제안하고 권고하시는 바가 그러한데 외부의 기관에서 국가기록원 같은 기관에서 1,500여 개에 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당신 기관의 업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 등록하여 관리하다가 넘겨주세요라고 요청한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 직원이 많은 편이지만 323명밖에 안 되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 기관은 1,500개의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제도를 개선하게 될 방향은 기관이 스스로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는 이것. 이 업무로부터는 이러이러한 기록을 만들겠다. 만든 기록은 꼭 등록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개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의 책임을 생산기관이 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과 관련하여서 정부의 업무가 있었고 예산이 쓰여졌는데 그런데 그에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기록의 부존재함에 대한 책임을 기관이 지도록 하는 이런 방향의 법제와 그 법제로 만들어진 업무를 정착시키는 것. 이게 저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짚어주신 그 문제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좀 생산기관들과의 협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1,500여 개의 생산기관에 기록관리 전문 요원들이 많은 곳에는 두세 분 정도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1명 정도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 1명이 저희 이제 처리과 수가 뭐 수백 개, 직원 수가 수천 명에 달하시는 분들까지도 1명, 2명, 3명의 인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제 기록관리는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1명의 기록관리 전문 요원이 슈퍼맨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록에 대한 책임성까지 같이 느끼시면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일깨우고 가능하면 편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록을 남기게 되도록 하는 방식의 어떤 프로세스 또 그 프로세스를 또 편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쪽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기록 관리인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법의 부재라든가 해서 이게 대통령 기록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해서 결국 이제 논란거리가 된 건데 대통령 기록 관리에 대한 혁신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입법 불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머릿속에 10개가 떠올랐다면 그중에 8개는 대통령 기록에 관계된 것이죠. 대통령 기록법 처음 만들던 2007년에 물론 저는
저는 대통령기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입법 과정에 뭐 긴밀하게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변에서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대통령기록 중에서도 특히 지정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정의 기간이 유효한 동안에 열어보게 될 일이 100년에 한 번쯤 벌어질까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10년간 4번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요구나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하게 될 어떤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었다는 측면이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또 예상을 못했던 것은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마칠 상황, 탄핵 같은 거를 보게 될 거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했고 탄핵된 대통령이 기록을 지정하는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은 것은 법에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마치셨고 지정기록을 지정하셨는데 지정기록이라고 해서 한 번 지정했다고 해서 영원히 비공개로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더 이상 지정으로 보호해야만 할 사유가 없어진 다음에는 공개해야 되는데 그 지정을 해제할 권한을 가지신 분이 더 이상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셨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항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 기록에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대통령 기록은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엄밀하게 보호받는 유형의 기록은 지정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잘 알려지신 내용이 있고요. 지정 기록은 대통령이 업무 수행 중에 생산한 기록 중에서 요 기록이 섣불리 공개됐다가는 정치적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그게 두려워서 기록을 생산하지 않을까 봐. 지정기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호해드릴 테니 그 걱정 마시고 원 없이 기록을 많이 남겨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저희가 기록공동체가 부탁해서 만든 유형의 기록 카테고리고요. 근데 그것은 건별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지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정기록이고 대통령 기록 중에는 또 비밀 기록도 있어요. 국방이나 외교, 기타 등등과 관련하여서 이후의 정부의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또 그 관련 부처, 뭐 국정원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공유되어야 하는 기록이지만 일반에게 공개할 수는 없는 유형의 비밀 기록. 또 세 번째는 국방 안보 등에 그렇게까지 첨예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개인정보라든지 업무 진행 중의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로 두어야 할 내용. 그 다음에 어쨌든 이관된 직후부터 공개해 주어도 되는 기록. 네 가지 유형의 기록이 있는데 네 가지가 공개 기록을 빼놓고는 다 하나하나가 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유형의 기록이 지정 기록이고 현재 입법 불비 상황에서 가장 이제 고려해야 될 내용이 지정 기록에 관련된 것이죠. 참 여러 가지 정말 오늘 원장님 통해서 국가 기록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기록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국가 기록원의 혁신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가 임명이 됐습니다. 기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기록원 이수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